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우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슈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우디 이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벌 자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껄끄러워졌지만 나는 살 길을 찾겠다라고 들리는데요. 월가의 주요 금융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일 머니를 쫓아 나서고 있습니다. 빈살만의 사우디 왕세자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국제 FII 행사에서는 대표 인사들이 1,000명 이상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 그리고 보잉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 핌코를 비롯해서 블랙스톤 등 유력한 금융사 경영진들도 사우디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FII는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부터 개최해온 행사입니다. 여기서 사우디의 네옴시티 계획이 발표되는 등 사우디 비전 2030 계획이 공개가 됐었고 행사 참여 업체들은 사우디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글로벌 금융계에서는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석유만으로도 먹고 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글로벌 CEO들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죠. 블룸버그 그리고 에어프랑스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쥔 후 처음으로 사우디 예산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그가 전 세계 주식 자산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고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스티븐 무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맞사위인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자리를 참석할 예정입니다. 물론 사우디와 미국과의 경쟁은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죠. 심지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합의한 이후로도 미국은 FIA 포럼 참석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 속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큰손 사우디를 금융계도 외면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FII CEO는 이번 행사는 정치적인 어젠다가 전혀 없었다면서 400명 이상의 미국 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라고 로이터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바이든이 그렇게 말렸지만 참가 국가 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최근 무함마드 왕세자의 방한이 알려지면서 네옴시티 관련 기대가 커졌다가 또 실망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실망감도 잠시 다음 달에는 원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하는 만큼 관련주들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우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시죠. 이번에는 뉴욕은 오늘 출발하기 전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중시하면서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이번 주 슈퍼위크를 맞이하게 되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를 포함해서 S&P 500 지수들의 기업의 약 3분의 1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CNN 제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쁘게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제목에서 써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기대는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한 기업의 실적이 예년보다는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인 문제이면 어떻게든 벼텨보겠지만 확실한 경제 여건 탓에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더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전망을 밑돈 S&P 기업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이틀간 평균 4.7% 급락했는데 5년 평균보다도 낙폭이 2배 이상 컸습니다. 이번에 이미 악재를 반영해서 추정치를 집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춰놨던 기대치마저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다가오는 실망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셰테라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이번에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추정치를 더 낮췄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이를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그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테슬라는 3분기 매출이 전년보다도 56% 증가했다고 발표했죠. 다만 이날 주가는 무려 6.7% 하락했는데요. 앞으로 어두운 시장 전망에 투자자들이 다수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가격 인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 대표의 소비재 기업인 P&G인데요. P&G의 3분기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넘었는데 올해 3분기 제품 판매량은 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을 9%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실적 방어에 나선 겁니다. 실적이 잘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외신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고 소비자들이 치약과 세제에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큰 돈을 소비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밝은 쪽도 있었습니다. 여행인데요. 여행 기업들은 개선된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에도 소비재들이 코로나19를 억눌렸던 여행 지출을 점차 늘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여행 수요 폭발로 팬데믹 전보다도 호실적을 냈고요. 에어 프랑스도 보시죠.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고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인천과 파리 간 노선을 6주간 운영하게 됩니다. 해외 여행 수요는 의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잭스미스는 3분기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해외 입출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것이 판매량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아서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기업들에게 내리고 있고 또 강등에도 불구하고 사우디행을 택했던 금융계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이슈 오늘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더 다양한 이슈도 함께해 주시죠.